안녕하십니까. 형님다.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와, 앞에 하나도 안 보여, 형님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형님다. 저는 사반나케까지 잘 도착을 하고 이제 내일 태국으로 잠깐 넘어가서 콩켄에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이제 길거리 그 노점 그 알바생 하나 면접을 좀 보고,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다시 라오스로 넘어오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어제 한 3일 만에 영상을 올렸나? 맞죠? 그 댓글에 우리 세우님 사연 엄청 기다렸습니다. 늦어서 어디 편찮으신가 염려했습니다. 미국 멕시코에서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웅님도 사연 안 올라와서 걱정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KR님이랑 여러분들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저를 걱정을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비가 하루 종일 온 건 아닌데, 갑자기 쏟아지고 막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길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한동안 남부에 꽤 있었는데, 북부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남부가 오니까, 뭐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친구는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고 싶은 것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이 40대 초반인데요. 국립대학교 졸업한 여성하고 교제를 1년 2개월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런데 교제를 1년 2개월 하면서 너무 좋다 그거예요. 본인이 키가 183이래요. 뭐 꽤 크잖아요. 남자 키가 183이면은. 거기에 또 40대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스 여성이 엄청 아담한키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담한키를 좋아한대요, 여성을. 그런데 정말 아담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다. 완전 자기 스타일이래요. 거기다가 또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본인은 뭐 특별하게 집안이 뭐 부자도 아니고, 본인이 뭐 또 부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잠시 쉬면서 라오스 놀러 왔다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2개월 같이 지내고 있는데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2달 사귀었는데 2달 사귀자마자 자기네 부모님이 오빠를 초대했다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도 소개시켜준다고, 그리고 자기 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 둘도 소개시켜준다고.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사귄 지 2달 만에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 여자친구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3일 정도 여자친구 고향에 있다가 여자친구랑 비엔티안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빠, 우리 집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집에 가봤는데 실제로 약간 공사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얼만큼 하고 있냐 했더니 2년 동안 리모델링 중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는요, 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집을 질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빨리빨리 짓겠죠. 그런데 보통 월급 받으면은 벽돌 한 10장 사가지고 벽돌 10장 올리고, 또 월급 받으면 자갈점도 신청하고, 또 월급 받으면 위에 마감지도 좀 사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니 보통 1년, 2년, 3년, 어떤 데는 막 10년도 막 10년 정도 걸리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 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가장 그거냐. 이게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럽죠. 오빠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니까. 왜냐면 한국 분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얼마나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28만 원 정도 그래. 한국 돈 28만 원.
에? 본인은 이제 한 몇백만 원 생각을 했나 봐요, 이 한국 분은요. 근데 28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8만 원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제 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집 짓는데 또 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한 10만 원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갑자기 이제 오빠 한 명이 뭐 필요하다 해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도와주니까 좋아주니까 이제 이 한국 분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를 매우 좋아했다. 이 라오스 여성분이 나를 매우 좋아한다. 나도 물론 저 여성을 좋아하지만은 라오스 여성이 나를 많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혹시나 나를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다가 그런 건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그런 이게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라오스 여성하고 교제를 하면은 너무 빨리 고향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사실 뭐 결혼까지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론 결혼은 하고 싶죠. 그런데 사귄 지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도 한 3개월 만에 갑자기 집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게 라오스에서는 정상이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라오스에서 겪고 경험하고 뭐 제 말이 뭐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라오스도 그리고 태국도 이제 두 나라가 너무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보면은 거의 이제 뿌리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태국하고 라오스 꽤 많이 비슷해요. 유독히 비슷한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2개월 만에 우리 집 화장실 비데를 리모델링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그런데 이쪽은 좀 쉽게 말을 해요. 그런 데에는 약간 거부감이 좀, 거부감? 아니, 그런 데 좀 거부감이 없어요. 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 같은 게, 우리가 지금 태국은 빼게요. 우리가 이제 라오스 얘기하니까.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성의 목의 사회적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라오스가 여성의 모계 사회지만은 여성의 힘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서 여성이 되게 큰 일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책임질 만큼 여성이 되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외국인은 일단 부자라는 선입견을 무조건 갖고 있어요. 외국인은 무조건 부자라는 그런 선입견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오스에 오는 서양인들 빼고도 동양인 중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유독히 옷도 예쁘게 입고 같이 또 앉아서 밥 먹을 때 센스도 있고 뭐 젓가락도 놔주고 의자도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되게 측은지심도 있어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뭐 아이들이나 엄마가 이렇게 밥 못 먹고 길바닥에 앉아 있으면 또 뭐 그대로 지나치지 못해. 꼭 뭐 빵, 아니 뭐 바나나, 우유 뭐라 또 사서 또 드리고 거기다가 작게나마 또 뭐 5만 끼비든 10만 끼비든 또 손에다 또 쥐어줘요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또 가난하게 많이 컸으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그 한마디로 형님들 본인들 그렇게 많이 가난하게 힘들게 컸으니까 그 똑같은 걸 보면은 데자뷰 이거 있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기억도 많이 나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외국인은 부자라는 선입견을 이 라오스 현지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그거죠. 근데 한국인은 돈이 많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한국인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일명 염치의 기준 차이라고 할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뭐 집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고 염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태국, 라오스, 그러니까 이게 라오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건 당연히 호의다.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 남자의 진정성과 능력을 시험할 때도 이렇게 해요. 모든 이 라오스 여성이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진짜 일부분에서 뭐냐면은 라오스의 전통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만나거나 결혼할 때 이 여자 쪽의 가족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그 신소에서도 그것도 중요시 보잖아요. 신소도. 따라서 이 남자가 나 또는 내 가족이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줄 마음과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초반에 이게 가볍게 이렇게 뭐 금전적이나 물질적 요청을 던져보기도 해요. 일부에서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나쁜 거, 경제적 목적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맨스 스캔 같은 거, 의도성 이런 거. 정말로 또 이것도 일부분이지만은 외국인 일명 길들이기?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나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자의 반응을 보고 도와주는구나. 오케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큰 금액, 부모님 병원비, 집수리비, 오토바이 구입, 빚 탕감 이쪽으로 이제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제 전형적인 수법을 그렇게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일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쁜 여성은 또 여러 외국인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한테는 화장실 고친다, 저 외국인한테는 거실 고친다, 저 외국인한테는 뭐 천막 고친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내는 이제 아주 가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바로 거절의 기술. 나는 당신을 만나는 거지 당신 가족 전체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그냥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안에 돈을 보태줄 수는 없다고 단호하지만 매너 있게 거절을 하면은 이제 여성의 태도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뭐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 한국 남성과 관계 자체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이제 목적성이 있는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운해하거나 연락을 줄이거나 화를 내며 관계를 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여성분은 피해야 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연 이 보내주신 분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말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결혼할 그 정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연인 관계고 교제하는 관계인데 내가 이렇게 너네 집을 도와주는 게 맞냐? 부담된다. 솔직히.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여자가 화를 낸다든지 표정이 안 좋다든지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고향에 간다든지 뭐 그러면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집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우리하고 이쪽의 라오스하고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것도 이해해 줘야잖아요.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화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가 다른 거니까. 라오스는 워낙 그 소득이 낮지만 이 생필품이랑 먹고 사는 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자기 한마디로 집을,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 이쪽을 좀 신경 쓰고 어느 정도 도와주기를 좀 많이 현지인들도 그래요. 현지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오스 여성계 라오스 남성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원해요. 물론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라오스 남성이 형편이 안 좋아서 도와주기 힘들어서 그러지. 근데 이제 외국 남자 만나면 아까 말했듯이 한국 남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부탁을 하겠죠. 좀 더.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